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요. 답변할 수 있는 저 기회를 안 주시고 저렇게 일방적으로 하시면 저는 뭐 정징계를 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징계위원회를 안 한 것보다도 못할 거예요. 예, 뉴스탑10이 뽑은 2위와 6위 얘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4.3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위가 내일 오전 법무부에서 열립니다. 직전까지도 법무부와 대검, 막판 신경전도 꽤 치열한데요. 이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뭐 하나하나 짚어보기 전에 먼저 일단 법무부가 징계위원들의 면면을 일단 아직까지도 공개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윤 총장 쪽에서는 계속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행 법상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해석을 갖고 법무부가 공개하지 않고 이 문제는 앞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되고 당장 내일 이제 징계위원회가 열리면은 앞서 이제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문제부터 아마 논란이 될 겁니다. 지금 예상하기로는 지금 이제 알려진 위원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 1명이죠. 그리고 이제 검사 2명을 위원회에 위촉하게 되는데 어떤 검사가 올지 그동안에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은 신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올 거다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두 분도 지금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어떤 다른 검사들이 할 수 있나. 그리고 외부위원은 3명이 있는데 임기가 있는 위원이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오기 전에 위원 3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추미애 장관이 이분들을 해촉하고 새로 그러니까 자기 편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을 다시 위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서 6명의 지금 징계위원을 구성할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징계위가 10시 반에 열리더라도 아마 징계위원 기피 신청 이 문제로 상당한 시간이 우선 지나고 난 뒤에야 심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미리 보는 윤석열 총장 징계입니다. 저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그리고 저희가 공간에 카메라 촬영이 안 되니까 제가 재구성을 해봤는데 아직 징계위원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용구 차관, 검사위원, 외부위원, 징계위원석이 있고 여기가 추장관 측, 청구권자, 피청구권자, 윤석열 총장 측 그리고 증인이 정말 여기 적혀있는 인물들이 다 내일 나올지 이런 것도 좀 관심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한번 내일 법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희가 한번 구성을 해봤는데 이 그림은 그렇고요.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내일 만약에 징계위가 오전에 열려요. 시작이 되면. 근데 지금 가장 핵심으로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징계위를 시작하자마자 윤석열 총장 측에서 나 이 사람 징계위원 못 받아들이겠다. 기피 신청을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좀 본격적인 신경전이 시작이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일 저는 10시 반인데 열려야 열리는 거예요. 열릴 때까지는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첫째, 저는 내일 진짜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하나. 두 번째, 열린다 하더라도 내일 정상적으로 그러니까 실체에 관한 거, 절차를 떠나서 실체에 관한 증인신문까지 이루어질까 하는 거 둘. 그리고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증인신문이 내일 결국 징계 결과가 나올 거가 셋. 요 세 시점에서 보면 내일 저희가 루스탑10 진행 중에 속보로 윤석열 총장 징계 결과 어떻게를 볼 확률은 지극히 낮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세 가지 다 아마 어디선지 브레이크가 걸릴 거예요. 설사 내일 제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내일 완전히 결과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벌써 증인도 신청하는 얼마나 많은데요. 증인신문 한 번 하면 1시간, 2시간입니다. 근데 내일은 아마 이 절차부터 문제가 될 건데 위원을 보고 이제 기피 신청. 예를 들어서 신성식 검찰국장이 검찰 쪽 위원으로 왔다. 윤 총장 측 가만히 있겠습니까? 분명히 문제를 삼을 거라고요. 어쨌든 절차 세 번째부터 턱 막힌다. 그렇죠. 그 죄송합니다. 심재철 검찰국장이요. 예. 그러니까 심재철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저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그 문건은 지금 저 대검 감찰부에다 줬다는 당사자인데 그러면 검찰 측의 한 사람이 지금 저 재판부로 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고 또 하나는 오늘 오후에도 또 얘기 나왔지만 과연 내일 10일 내일 오후에 열리는 이거 자체가 적법한가에 대한 어떤 절차적 문제도 아마도 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변호사님 말씀은 내일 오전 10시 반에 정말 열릴지부터가 문제고 열리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턱턱 막힐 수가 있기 때문에 뉴스탑10 시작하는 대여섯 시쯤에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 지금 쭉 본 거 중에서 1번부터 4번까지가 이제 절차에 대한 사전 준비 작업이고요. 예. 기피 지정 투표. 그 다음에 이제 5번부터 8번, 9번, 10번까지가 이제 실체에 대한 심리고 11번이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4번에서 5번으로 넘어가는데 브레이크 한 번 걸릴 거고 10번에서 11번 넘어가는데 브레이크 한 번 걸릴 거고 그렇게 여러 군데서 브레이크가 걸리든지 시간이 지연될 거기 때문에 내일 저희가 결론을 볼 확률은 지극히 적다.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아니면 혹은 다다음 주?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예상하는지 맞는지 한번 네. 보겠습니다. 보시면 교수님. 네. 김 변호사님의 예측과는 달리 만약에 정상적으로 열려서 만약에 내일 결론이 다 나요. 난다면 지금 무게가 실리는 게 윤 총장의 징계 수위, 중징계가 예상이 돼서 면직이나 해임 아닐까라는 게 대치전 시각인데 김종욱 교수님도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여단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추정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뭐냐면 징계위에서 6가지 감찰 사안에 대해서 그게 징계 사유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인 측에서도 증인을 요청을 해서 서로 쟁송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만약에 견책, 감봉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직을 유지하게 되는 거니까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전 정직부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직이 1개월부터 6개월까지니까 6개월 정도 정직하면은 그때 이미 다 끝나는 상황이니까 사실상 해임 수준이니까 정직 이상을 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정직, 면직, 해임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그 세 개의 사안이 나오게 된다고 얘기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이 부분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근데 이 세 가지 결정이 나왔는데 그 결정 사안을 징계위가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입장에 납득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안에서 납득이 어려웠을 때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서 여론이 상황이 이상하게 가게 된다면 당연히 윤 총장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 징계소송 가처분 소송이나 취소 소송을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 예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건대 법무부가 이렇게 이 상황들 강행했을 때는 적어도 법무부 스스로는 정직, 면직, 해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핵심은 제가 볼 때 사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사찰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징계의 결정 사항들이 국민에게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제가 볼 때 설득력이 있다면 대통령이 그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다. 저는 그 이후부터는 정치적인 국면으로 조립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징계위를 하루 앞두고도 이번 윤석열 총장 징계위를 둘러싸고 추장관에 대한 위법 논란이 여전합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모든 절차를 다 위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위반해 가면서까지 윤석열 총장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법원에서는 직무정지 해제 신청을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 감찰위에서는 이 감찰 자체가 이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을 내렸고 어제 그 법관회의에서는 이게 말이 안 된다. 그게 무슨 사찰 문건이냐? 사실 부결시켜 버리지 않았습니까? 조상호 부대변인, 법적인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지금 징계위원장이 추미애 장관이 아닌데 일각에서 주장하는 건 특히 윤 총장 측에서 왜 기일 변경한 것도 그리고 통보한 것도 왜 추장관이 주체가 됐냐 이거를 좀 따져 묻고 있거든요. 저게 근데 정말 윤 총장 측에서 했는지 좀 의문인데요. 왜냐하면 정말 법률가로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원장은 여전히 법무부 장관이고 다만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일 때 심의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심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사한 사례가 뭐가 있냐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 관련해 가지고 한번 열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장이 누구였냐면 양창수 전 대법관이셨어요. 근데 그 당연히 이제 위원장이시니까 관련 절차를 전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정작 그 기일날 가서 직무대리를 지정하고 본인은 심의에서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런 그 법적인 행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외부 심의위원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대통령께서 특별히 얘기를 하셔가지고 차관이 이제 그 직무대리를 맡기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외부위원을 맡겨놨을 때 외부위원이 저런 그 행정 절차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러니까 보통은 저런 행정 절차의 진행은 다 지금 이제 법무부 차원에서 징계위원장이 징계위원장 명의로 직접 하고요. 이제 최종적으로 사건 심의에 들어갈 때 그때 이제 장관이 직무 대리를 지정을 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야권에서는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저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법무부 장관이 이제 그 검찰총장의 심의 대상자일 때 법무부 장관이 이제 청구를 하잖아요. 그리고 운영에 빠져요. 그러니까 사건 심의를 못한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실제로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의결하는지 하는 그 심의가 있고, 그다음에 징계를 운영하는 거, 뭐 기일 통지 보내고 회의 주재하고 운영 있고 그 두 개를 분리해서 운영은 할 수일 때 그 심의, 그러니까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징계 사유가 된다면 어느 정도의 형량에 하는 게 맞는지 이 두 개를 분리해서 운영은 할 수일 때 심의는 못한다.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 해석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건 좀 자의적 해석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검사징계법, 그래서 제가 조문을 보시면 7조인가 어디 보면은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 자, 7조 1항이네요. 이 징계 심의 시작이 청구할 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열어주십시오. 청구할 때부터 심의가 시작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그때부터 운영이건 심의건 간에 법무부 장관은 당연 재촉사고에 대해서 빠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장관이 청구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빠져야 되니까 직무대행장을 차관을 시키든 외부위원 누구를 지정을 하든 그렇게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기일 통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변경 통지,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열람 등사 허가 불허 이런 것들 다 주재했어야 되는 겁니다.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왜? 나중에 시비 걸리면 이거 빼도 박도 못 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저는 이 법무부 측에서 이 윤 총장에 대한 어떤 징계를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이 계속 막 급하게 처리하다가 벌써 우선 5일 전에 통보해야 된다. 그래서 한번 밀렸잖아요. 계속 밀리는 일들이 생기고 있다. 내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내일 징계 10시 만에 시작하잖아요.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 이전에 이 문제부터 아마 지적을 하고 나올 공산이 큽니다. 두 분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검사징계법 관련해서 추 장관이 징계위원장이 아닌데도 추 장관 명의로 기일 변경한 게 적법한지 아닌지로 좀 해석이 다른데 글쎄요, 이것도 좀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여러 가지 분위기 때문에, 신경전 때문에 내일 윤석열 총장 측은 징계의 자체의 편향성과 불법성을 부각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 총장 측의 변호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징계위원회에 들어올 위원회 명단을 좀 달라고 지금 정보공개 청구를 해놓은 상태예요. 지금 징계 기록이 어떤 상태가 돼 있는지, 어떤 근거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아직도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그 방어 준비에 좀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 총장 측의 얘기는 징계의 거부 없이 끝까지 간다. 이건 추 장관도 마찬가지일 텐데. 근데 윤 총장이 내일 징계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꽤 관심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윤 총장은 참석하지 않고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이제 참석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시시각각 바뀌니까 또 어떤 나중에 변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은 이제 변호인들이 나와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되 설사 그 징계위가 내일 열려서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이런 상황이 있어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그 최대한의 방어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그 증거도 제출하고 증인도 신청하고 신문도 하고 또 상대방의 그 신문에도 정확하게 반발하고 이렇게 해서 끝까지 가고 특히 만약에 내일 결론이 날지 아니면 이제 몇 번의 그 기일이 더 열려가지고 나중에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중징계를 받는 상황에 대비해서 소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준비까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이 하는 얘기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행정처분을 한 법무부가 될 거다. 무슨 얘기냐면 중징계를 건의했는데 재갈한 대통령이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될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행정소송이 벌어져도 대통령을 상대로 윤 총장이 소송을 하는 것보다는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는 게 정치적 부담이 훨씬 줄어들고 어떻게 보면 사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윤 총장 측에서는 멀리 보고 지금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내일 윤 총장이 정말 안 나올지도 좀 저희 지켜봐야 될 텐데요. 김 변호사님.
다시 미리 보는 윤 총장 징계위 하면 이거 꼭 짚어봐야 될 게 뭐냐면 오늘인가요? 윤 총장 측에서 여기 직함상략하고 이성윤, 한동수, 정진우 어젯밤입니다. 이 세 명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이 증인들을 그럼 내일 나오는 겁니까? 오겠습니까? 두 단계를 넘어요. 첫째, 징계위원회가 심판이니까 어쨌든 저 청구권자인 법무부는 반대할 거고 징계위원회 측에서 저걸 증인 신청을 받아줄 것인가 하나 설사 받아준다 하더라도 저 세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왜냐면 뭐 증인 안 나간다고 해서 뭐 억지로 끌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어요. 우리나라 이 법체계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 한동수, 정진훈 저 존칭 빼고 저 세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증인 채택된다 해도 안 나갈 게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 세 사람의 모습을 징계위원회에서 볼 가능성은 제로다. 아주 적다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김 변호사님. 저는 보는 거죠. 근데 유역감찰관 같은 경우는 증인 채택되면 나갈 거예요, 아마도. 감찰 과정에서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뭐 저 감찰위원회도 나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다 했기 때문에 뉴욕 감찰관은 증인으로 채택되면 저는 나가서 증인으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윤 총장 측에서 분명히 이 세 사람이 안 나올 거를 뻔히 알면서도 증인 신청한 이유는 그만큼 내 감찰 과정 혹은 내가 직무에서 배제된 이후에 있는 장본인들 하나하나 따져 묻겠다 뭐 이런 의지 표명인 거죠. 뭐 안 나올 걸 알면서도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일단 해석하지 마시고 어쨌든 윤 총장 측의 입장에서는 저 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증인이라고 보는 거죠. 뭐 정진우 형사부장 같은 경우는 한동훈 전 검사장 감찰 방해 그 문제와 관련돼 있는 거고 한동수 감찰부장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감찰 및 이 대검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 문건 이것과 깊숙이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그 감찰 과정과 수사 의뢰 과정에서의 뭔가 불법 부당한 문제들이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 한동국 감찰부장을 데려다가 당연히 따져 묻는 게 필요하겠죠. 정말 내일 오전 10시 반에 법무부에서 사상 초유의 윤 총장 징계위가 예정대로 진행이 될지 또 열린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결론을 내는데 시간이 지체될지 이거 하나하나 다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큰 혼란 속으로 좀 빠질 게 일단은 예견이 돼 보입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고요.